세계적으로 그 인기 많은 스포츠가 대부분 구기 종목인데요. 우리가 이런 구기 종목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어쩌다가 대한축구협회 축구 사랑 나눔 재단이라는 재단의 이사거든요. 제가 참여를 했더니 저를 또 강의를 시키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왜 그 많은 스포츠 중에 전 세계인이 가장 축구에 열광하는가? 털없는 원숭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데스먼드 모리스라는 영국의 학자인데요. 데스먼드 모리스가 쓴 털없는 원숭이가 어떻게 보면 일반인을 위해서 쓴 대중과학서의 거의 효시와 같은 책이었거든요. 데스먼드 모리스라는 분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 동물학과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영국 동물원에서도 오래 일하고 뭐 이랬는데 본인은 축구에 관심도 없었대요. 근데 아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할 수 없이 아들이랑 같이 이제 보다가 사람들이 저 운동장에서 공 굴리면서 노는 저 놀이를 왜 저렇게 좋아할까?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다 보니까 자기도 좋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축구 구단 사장도 합니다. 옥스퍼드 FC의 사장까지. 그래갖고 그분이 인간은 왜 축구를 좋아하게 됐는가에 대한 책도 썼어요. 그분의 논리에 의하면 축구가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하던 수렵,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동물을 쫓아다녔잖아요, 여럿이서. 그래서 이 동물을 코너에다 몰고 끊임없이 쫓고 하다가 그물에 그 동물이 걸리면 그걸로 이제 성공이 되는 거니까 공이 그들이 쫓아다니던 먹잇감인 거죠. 그게 그물에 딱 걸리면 환호하고 그걸 들고 이제 마을로 내려와서 축구 경기 우승하고 나면 뭐 굉장한 파티가 또 벌어지잖아요.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구기 종목들의 공이라는 존재는 혹시 먹잇감이 아닌가, 그런 걸 우리가 운동으로 승화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육상이야말로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하던 짓이잖아요. 사슴을 쫓아갈 때 늘상 하던 짓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걸 하지도 않고 우사인 볼트 같은 양반이 100m를 10초 안에 끊으면 막 열광하고 뭐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그렇게 뛰어가서 먹잇감을 실제로 잡는 그것까지 표현해내는 게 구기 종목, 그 중에서도 가장 근접해서 해내는 게 아마도 축구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축구협회 분들한테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기 종목 중에서도 축구는 어떻게 보면은 사냥의 성공률이 낮은 스포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농구라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그것도 그럼 연관이 좀 있겠네요. 축구는 어떨 땐 진짜 0대 0으로 끝나잖아요. 제 아내가 아무런 결과도 없이 저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경기를 들러붙어 앉아 그걸 봐야 되는 거냐. 미국에 살 때 그 사람하고 저하고 미국 NBA 농구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저희 안 사람은 원래 빠르고 계속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정말 생각해보면 그 옛날 우리가 수렵채집 생활을 할 때 남성들이 주로 사냥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절로 남성의 직업이 된 건데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잡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가서 사슴 한 마리를 큰 걸 잡았다. 근데 그 무거운 걸 또 짊어지고 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뛰어다녔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별로 높지 않아 보여요. 대개의 경우에 여러 명이 사냥을 간다 그러면 사냥감을 하나 잡는 데 성공하면 아마 그걸로 끝. 그래서 마을에 가서 이제 축제를 열고 그 동물을 구워서 나눠서 먹고 이러는 일을 할 테니까, 축구라는 경기는 애당초 디자인되기를 그야말로 결과가 작은, 스코어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로 처음부터 디자인이 됐었던 것 같아요. 축구는 스코어가 굉장히 낮은 경기인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농구나 배구나 야구나 이런 것보다 굳이 스코어가 적게 나는 축구를 그렇게 우리가 좋아할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사냥하고 극적인 성취감 면에서 상당히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사냥의 결과를 보면서 막 감동하고 눈물 흘릴 것 같진 않은데 스포츠를 보면서 눈물 흘리거나 감동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구기 스포츠가 가진 어떤 면들이 있길래 그렇게 인간의 감성과 그런 것들을 자극할까요? 우리가 실제로 사냥을 안 해봐서 그 얘기를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운동 경기에서는 이기면 그 감격에 막 그냥 울부짖고 뭐 눈물도 흘리고 또 더 심한 건 졌을 때 울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냥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번번이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힘들었고, 하지만 어느 날 운 좋게 한 마리 잡았고, 그러나 그 잡는 과정이 그렇게까지 드라마를 연출할 정도의 그거는 아니었을 테니까 사냥을 본따서 만들어낸 경기이긴 하지만 그 경기가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가 사냥할 때 겪었던 것보다 훨씬 극적인 연출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보면서 흥분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냥은 마지막까지 숨 죽이고 있다가 잡고 났을 때 이제 흥분하는 거잖아요. 축구 경기는 내내 흥분하다가 한 골 넣으면 이제 폭발하는 거고 더 흥분하는 거죠. 아마 그런 극적인 요소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새해가 되면 다들 운동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트니스를 끊지만 많은 분들이 하루 이틀 가고 이제 안 가거든요. 혹시 구기 스포츠가 이들에게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래서 안 끊거든요. 저 피트니스 끊으면 보나마나 제가 잘 안 갈 것 같아서 본전이 아까워서 저는 안 끊고 운동 잘 안 하고 이렇게 버티고 사는 나쁜 남자인데요. 구기 종목은 아무래도 혼자 하는 그런 체력 단련보다는 재밌으니까 좋기는 한데 대체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구기 종목을 한다고 해서 운동이 골고루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칫 잘못하면 한 종류의 근육만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기 종목을 한 가지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이 지금 사냥의 상징성을 담고 있는데 새해에 작심삼일을 뭔가 타파하기 위해서 사냥과 공의 원리를 삶에 좀 적용해 볼 수는 없을까요? 와, 그 질문이 어떻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구기 종목 중에 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인구가 최고로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크리켓이에요. 영국을 중심으로 영국계 나라들에서 크리켓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선 크리켓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익숙한 경기가 아닌데 그런 독특한 몇 개를 빼놓고는 우리 머리에서 공으로 하는 운동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축구, 그 다음엔 야구잖아요. 야구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야구의 경우에 공은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감을 맞추는 돌멩이죠. 데스먼드 모리스의 상상력에 의하면 대부분의 구기 종목들은 그게 먹잇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물에 몰아넣고는 그렇게 열광하게 된다는 건데 야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배트로 공을 때리는 경기잖아요. 같은 영장류 중에서도 던지는 능력은 우리 인간이 탁월합니다. 침팬지가 상체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동물이거든요. 침팬지한테 우리가 팔을 이렇게 잡혔다 잘못하면 이 관절 그냥 나갑니다. 그 정도로 힘이 우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센데 던지는 거 잘 못해요. 특히 굉장히 탁월한 야구 투수에 비하면 침팬지는 한 5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른 동물들이 못하는 게 오버핸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사냥감을 맞추기 위해서 돌멩이를 던지거나 창을 던질 때 쓰는 방법이 오버핸드거든요. 그게 가능하게 된 데는 우리 인간만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근육들이 발달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근육을 잡아주는 척추의 힘, 그리고 엉덩이의 힘, 이게 있어야 제대로 그걸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구가 그걸 또 승화한 거잖아요. 다른 구기 종목보다 야구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 특히 미국 사람들은 축구보다 야구를 더 좋아하게 됐을까? 물론 그건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만 어쩌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축구보다는 야구가 훨씬 더 먼저 성행한 것도
좀 생각해보면 재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다른 많은 공을 가지고 하는 경기 중에서 야구는 상당히 색다른 운동이더라 하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야구는 내가 혼자서 사냥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션에서 나온 경기잖아요. 저는 야구도 제법 좀 했거든요. 야구는 혼자서도 퍽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이더라고요. 물론 야구도 모여서 하면 훨씬 재밌는 거지만 축구보다는 야구가 혼자서도 단련하는데 그런대로 재밌고 의미도 있지 않나. 새해에는 친구가 없어서 운동 못한다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혼자서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실제로 축구 경기를 해본 건 그렇게 여러 번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모여야 되잖아요. 사람을 모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제 나이쯤 되면 사실 뛰면 안 되거든요. 뛰면 자꾸 다칩니다. 제가 서울대 교수로 돌아와서 대학원생들을 다 독려를 해서 축구 경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경기장에서의 제 별명이 개거품이거든요. 제가 보기보다는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뜁니다. 그래서 저랑 부딪혀서 다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서울대 교수가 됐을 땐 제가 40대 중년의 남성으로 돌아왔었기 때문에 옛날 생각하고 마구 부딪혔는데 대학원생들이랑 부딪히니까 제가 다치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그 총무 역할을 하는 대학원생이 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관악산 쪽으로 뭐 볼 일이 있어서 그 뒤에 있는 건물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학도호국단 연병장에서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축구하는 거를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제가 가서 구경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구경하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만든 팀이었어요. 저한테 안 가르쳐주고 지네끼리 하고 있다가 저한테 들킨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제 저를 먼저 발견하고 다 난리가 났죠. 별명이 뭐냐? 교수님이 자꾸 다쳐서 도저히 그런 위험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축구하자는 얘기를 잘 못하고 삽니다. 너무 연세가 있으신 분은요, 새해에 운동은 하시되 저처럼 너무 광분하다가 다치시지는 말기 바랍니다. 새해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